안녕하세요, 대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김창환님께서 요청하신 IT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화면을 뜻합니다. 사용자가 컴퓨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출력 장치의 구성 중 하나이며 보통 모니터, 스마트폰, TV에 사용됩니다. 픽셀.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화면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보면 곡선이 아니라 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룹니다. 이때의 점을 픽셀이라고 하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도 한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 때 여러 개의 픽셀이 모여 선이 되고 이 선이 오브젝트가 됩니다. 주사율. 화면에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장면을 표시하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6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라면 1초에 60장의 이미지를 연속으로 표시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120Hz는 초당 120장, 240Hz는 초당 240장의 이미지를 연속으로 표현해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해상도. 이미지를 몇 개의 픽셀로 표현되었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보통 모니터의 해상도는 픽셀이 몇 개나 포함되었는지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024에 768은 가로 1024개, 세로 768개의 픽셀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LCD, 화면 표시 장치의 종류 중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발광성 물질이 없어서 뒤에서 빛을 쏴줘야 하지만 얇고 배터리가 적게 들어가 휴대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CRT, 전자총에서 나오는 전자를 브라운관 유리에 칠해진 형광 물질을 자극, 다양한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디스플레이 초기 TV, 모니터 등에 사용되었던 두꺼운 기기에 사용되었습니다. LED, LCD의 일종으로 광원을 LED를 사용합니다. 직접 패널에 빛을 내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뜻합니다. LCD는 백라이트가 필요하지만 OLED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으며 자체 발광하는 발광 소자를 연속으로 배치해 화면을 표시합니다. LCD보다 더 얇게 제작 가능하고 특수 유리를 사용해 접거나 구부리는 디스플레이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AMOLED, OLED 구조 중 하나입니다. OLED는 능동형, 수동형으로 나누는데 AMOLED는 능동형입니다. 수동형 OLED는 배열된 발광 소자를 가로축, 세로축으로 각각 전압을 넣어 교차 지점에 빛을 표현해주지만 AMOLED인 능동형 OLED는 발광 소자 각각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아주 정교한 화면을 표시할 수 있으며 빠른 응답 속도를 보입니다. 베젤, 원래는 시계판 테두리를 뜻합니다. 시계판 앞에 있는 유리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통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됩니다. 베젤은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에도 사용되는 단어로 화면에 유리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젤이 얇을수록 화면은 커지고 기기는 작아집니다. 무결점, 디스플레이 내부에 있는 발광 소자에 불량이 없는 제품을 뜻합니다. 여러 개로 배열되어 있는 발광 소자 중 하나의 발광 소자가 망가지면 그 부분만 다른 색으로 표현됩니다. 무결점은 망가진 발광 소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말하며 모니터 판매 시 검수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점이 있습니다. HDMI, 보통 모니터, 컴퓨터 본체, 게임기와 TV 등 기기와 화면 간의 영상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케이블의 일종입니다. 기존 RGB, DVI와 다르게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도 한 번에 전송해줍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기에서 TV로 HDMI를 사용하여 연결하면 스피커 포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한 번에 영상, 음성을 전송, 표시해줍니다. VGA 포트, 보통 RGB 커넥터라고 합니다. 모니터와 본체 간의 화면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커넥터이며 아날로그 방식의 전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커넥터로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낮습니다. DVI, VGA와 비슷한 커넥터입니다. 보통 흰색으로 많이 표기되며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므로 VGA보다 선명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DP, HDMI와 비슷한 포트로 기기와 모니터 간의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같이 전송해줍니다. HDMI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다면 HDMI는 보통 AV 기기, 그러니까 DVD 같은 영상 출력용이라면 DP는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DP는 디스플레이 포트의 약자이며 간단한 변환기를 이용해서 DP를 HDMI로 변경 가능하고 반대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aux, 예비 입출력 단자입니다. 보통 마이크나 이어폰, 작은 스피커에 음성 정보를 전송합니다. 전력이 매우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으나 스피커의 경우 기기가 커진다면 출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큰 스피커의 경우 aux를 사용하지 않고 컴포지트 커넥터를 이용합니다. MIC, 마이크입니다. 보통 aux를 이용해 연결합니다. 케이스, 여기서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컴퓨터에 사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을 감싸는 기능을 하며 컴퓨터 부팅에 필요한 전원 버튼, 리부팅 버튼, 다양한 커넥터 지원, 그리고 간단한 쿨링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드웨어를 이 메인보드에 설치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적당한 땅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듯 컴퓨터를 조립할 때 메인보드에 대부분의 기기를 결합합니다. 그래픽카드,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하고 모니터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CPU, 사용자가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면 이 CPU에서 연산을 하고 각 하드웨어에 명령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부릅니다. AP, CPU의 종류 중 한 가지이지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부르며 보통 스마트폰처럼 작은 기기에서 사용됩니다. CPU 내부에 그래픽카드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기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A13 바이오닉 칩셋이 있습니다. 램, 컴퓨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CPU에서 연산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는 작동하지만 CPU의 연산 속도를 하드디스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기기 간의 데이터 이동 밸런스를 잡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램에서 빠르게 읽어서 CPU로 전송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끄거나 재시동하면 램에 저장된 데이터는 모두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좀 느려졌다 생각되시면 컴퓨터를 재부팅하세요. 쿨러, CPU에서 발생되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CPU를 구매할 때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CPU의 열이 올라갈수록 CPU에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며 일정 온도를 초과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작업을 주로 하는 컴퓨터에서는 성능이 좋은 쿨러를 사용합니다. 파워,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메인보드에 직접 연결하며 전원을 필요로 하는 그래픽카드에도 전원을 따로 공급합니다. 블루투스,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입니다. 주로 10m 안에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보통 무선 이어폰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와이파이, 무선 통신을 뜻합니다. 블루투스는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고 와이파이는 무선으로 인터넷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케이블로 표현하자면 블루투스는 HDMI나 aux 종류, 와이파이는 인터넷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SB,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주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규격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마우스와 키보드 등의 포트가 각각 따로 있었지만 요즘은 USB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컴퓨터에 127대의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고 127개를 초과해서 필요하다면 허브를 사용하여 늘릴 수 있습니다. USB-C, USB 한 종류입니다. USB도 계속 개선되며 발전해 왔는데 이제까지 발전해온 USB 타입 중 가장 발전된 타입이며 기존 USB 연결 방식이 앞뒤 구분이 있던 반면 USB-C는 앞뒤 구분이 없습니다. 마이크로 USB, USB의 한 종류로 매우 작은 연결 단자를 필요로 합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휴대용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데이터를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얼마 전까지 대부분의 휴대용 기기에서 사용되었으나 USB-C의 등장으로 요즘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케이블, 애플에서 개발한 연결 포트입니다. 앞뒤 구분이 없고 매우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애플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대부분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 용량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하드디스크, SSD의 용량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참고로 하드디스크나 SSD는 기기의 반영구적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OS, 운영체제입니다. 사용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양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윈도우, 맥OS, 안드로이드, iOS 등 이런 것이 모두 운영체제, 즉 OS입니다. 클립보드, 보통 운영체제에서 사용자가 일부 정보를 복사하거나 잘라내기 등을 할 때 사용됩니다. 이 정보는 보통 프로그램 간의 정보 이동을 할 때 사용됩니다. 레지스트리,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구성 정보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설치하면 이 게임에 관련된 레지스트리가 저장됩니다. 컴퓨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서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뜻합니다. 보통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을 사용, 제어하기 위한 버튼, 이미지, 창 등을 모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며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시작하기나 설정 버튼 같은 모든 것들이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도스에서는 전부 문자로 명령을 내렸지만 그래픽 스타일의 UI가 나오면서 마우스를 사용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맷,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지우고 해당 시스템에 맞는 기록 체계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스템에 맞는 체계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목 현상,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무거운 작업의 빈도가 많아져 성능 저하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하드디스크와 CPU 사이에 램이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성능 저하가 오는 것입니다. 스로틀링, CPU에서 많은 작업으로 인해 부하가 발생되었을 때 냉각이나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스스로 성능을 낮추는 현상입니다. 보통 컴퓨터가 뜨거워지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는 화재의 위험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됩니다. OIS, 디지털 카메라에 포함된 기능 중 하나로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근래에는 스마트폰에도 많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라이더 센서, 애플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장착된 기술로 해당 사물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 있는 측정 도구 중 자가 있는데 라이더 센서를 사용하면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이용해 AR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각, 카메라 렌즈 중 하나로 좁은 장소에서 넓은 장소를 촬영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초광각, 역시 카메라의 렌즈 중 하나입니다. 아주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 렌즈로 초점 거리가 짧고 피사체의 원근감을 왜곡시킵니다. 망원, 말 그대로 망원 렌즈입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크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카메라 렌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폼팩터, 보통 기기, 디바이스의 모양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SE2와 아이폰 8의 폼팩터는 똑같다 라고 표현하면 그냥 두 기기의 모양이 똑같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앞서 말씀드린 폼팩터가 변화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 7에서 아이폰 10으로 변하면서 아이폰은 페이스리프트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스펙, 기기 등의 재원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기에 어떤 카메라가 들어갔고 어떤 배터리를 사용했으며 어떤 CPU를 사용했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h, 배터리 용량을 표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보통 1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류량을 뜻합니다. 터치, 요즘 나오는 디바이스는 디스플레이를 직접 터치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기기에 명령을 내립니다. 터치의 종류는 정전식 터치와 감압식 터치가 있으며 정전식 터치는 손끝에서 발생되는 정전기를 이용하며 감압식 터치는 디스플레이에 압력을 가해서 이용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정전식 터치를 사용하며 보통 예전 기기들이 감압식 터치를 사용합니다. 손끝으로 살짝 눌렀는데 반응이 없다면 꾹 눌러보세요. 그때 반응한다면 그게 감압식입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안쪽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은 베젤은 얇아졌지만 카메라를 화면 뒤로 숨길 수 없어 노치나 펀치홀을 이용해 카메라 부분을 남겨둔 나머지가 화면입니다. 하지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적용된다면 노치나 구멍이 없는 화면을 사용하면서도 전면 카메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및 스마트폰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모여서 용어 하나씩 생각해내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용어나 빠진 용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가 아닌 우리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시였습니다.